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모았습니다. 미디어의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이 오는 9월 12일에 열리는 이벤트에 대한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이 초대장은요, 숫자 12와 5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2일에 아이폰 5를 발표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이대로 가면 소문이 그냥 진실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특히 미국 애널리스트들은요, 아이폰 5 출시 일주일 만에 1000만 대 이상 판매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구폰 i5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애플 아이폰 5에 대해서 디자인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폰 i5는 아이폰 5의 루머 이미지와 흡사한 디자인으로 만들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이 회사가 중국 내에 이 디자인의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폰 5가 이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면 그 디자인 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아이폰 5의 그 예약 판매가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판매 전이기 때문에요, 빨리 예약을 한다고 해서 제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일부 대리점이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해서 최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과장 광고 행위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 티몬에서도 IT 가제 잡지 스터프와 함께 아이폰 5 예약 판매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스터프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번 이벤트는 출시 일정과 가격, 대기차 수에 대해서는 제품이 나와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명확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차 수에 대해서는 제품을 늦게 받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그 신뢰도 있는 대리점과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고 합니다. 미리 이렇게 예약 판매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약관이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죠, 이파가 지난 5일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인도 블로거죠, 클린턴 제프가 삼성전자 유니폼을 입고 부스에서 제품을 홍보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삼성전자 측에서 항공권과 호텔 숙박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홍보를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문제가 SNS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자 삼성전자 측에서는 프로모터와 리포터를 혼동한 것이라며 그 블로거들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 55인치 OLED TV 2대가 사라졌는데요. 이파에 전시하기 위해서 독일로 운송하던 중에 분실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 들어가는 전시 제품은 모두 50여 대로 패키지 포장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OLED TV 2대만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첨단 기술이 유출된다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빼면은 대형 OLED TV를 양산하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과 한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이제 국가 설정을 한국어로 해도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6일에 구글 코리아가 구글과 유튜브의 한국 블로거에 공지를 했는데요. 한국 국가 설정 시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달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4월에 인터넷 실명제 법률 때문에 그 동영상과 댓글을 올릴 수 없게 조치를 했었죠. 그리고 서버도 아예 해외로 뺐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인터넷 실명제 위원 결정에 따라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제서야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 자료 공개 소송에서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에 이통 3사의 통신요금 거품이 지나치다며 요금 원가 자료와 요금 인하 논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비공개를 전제로 제출한 자료고 법인의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공개하기를 거부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이유 없이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는 않지만요,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존이 7인치 킨들 파이어 HD, 킨들 파이어 8.9 HD, 킨들 화이트 페이퍼 등 다양한 태블릿 PC와 전자책 단말기를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전작과 비슷하지만요, 성능은 높이고 새로운 부가 기능을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특히 킨들 파이어의 경우 미국 태블릿 PC 시장에서 애플 아이패드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신제품의 출시가 그 애플과 아마존의 그 두 회사의 경쟁 구도가 더 심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저가형 태블릿 PC의 활발한 움직임도 이제 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이 IT 엑스포 부산에서 최대 1.3GBps 속도를 내는 기가 와이파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보통 300Mbps 속도를 내는 기존 와이파이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최대 433Mbps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전시장에서는요, HD급 영상을 끊김없이 재생을 하면서 와이파이로 전송하는 모습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잇 한만영입니다.